자, 이와 같이 원자단, 특히 중요한 원자단의 이름과 원자가를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유효물의 화학 반응식이나 또는 분해 반응식, 그리고 특히 소화약제에서 분말 소화기라든지 이런 반응식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암모늄, 수산, 질산 이외에 또 중요한 원자단이 뭐가 있을까? 원자단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은 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효물에 관련된 중요한 원자단을 위주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CO3 이것은 분자가 될까요? 명칭은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전기 성질을 띠고 있다서 탄산기 이온 그렇게 부릅니다. 탄산기 이온. 탄산기 이온인데 탄소와 산소가 어떤 게 세죠? 탄소가 약하고 산소가 센 것이죠. 센 순서가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 포온연부 탄학요수 그런 순서였죠. 그리고 족을 써봅니다. 이건 6족이고 이건 4족입니다. 6족은 전자 2개를 빼앗아서 팔각형을 갖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 2개를 뺏어와서 마이너스 2. 그게 3마리나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런데 탄소는 4족이기 때문에 뺏긴다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를 뺏기는 걸 말합니다. 4족이니까 4개를 뺏기게 되겠죠. 4개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그럼 전자 4개를 뺏기면은 핵 가운데 들어있는 양성자 4개가 짝이 없어질 겁니다. 이 짝이 없어서 양성자 4마리가 꼬라지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플러스 4의 전기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걸 계산기로 두들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6에 플러스 4 하면 계산기를 누르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 또는 2 마이너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어차피 이게 분자가 되지 않으니까 분자가 되려면은 플러스 2를 만나야 돼요. 플러스 2라고 하는 경우는 플러스 2를 만드는 방법은 1족이 주로 플러스 1이 되기 쉽죠. 1족이 2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2족은 전자 2개를 뺏겨서 플러스 2가 되기 쉽죠. 2족을 1개를 만나면은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1족부터 보죠. 1족 H, 수, 리, 나, 칼. 수리나 칼 외웠죠? 1개가 아니고 이제 뭐죠? 2개니까 H2, Li2, Na2, K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CO3가 통째로 붙으면은 이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족은 플러스 1인데 다 2마리씩이니까 곱하기 2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됩니다. 읽는 방법 탄산수소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액체로서 그대로 탄산 그렇게 부릅니다. 탄산. 이건 탄산이고요. 자, 탄산은 원래 H2O 물에 CO2 이산화탄소를 녹이면은 H2와 C 하나,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에 2개니까 CO3 이렇게 돼서 탄산이 됩니다. 즉 맹물에 이 이산화탄소를 녹이면은 물론 잘 녹지는 않습니다. 기체가 어떤 물에 녹아드는 것은 아주 미약한 양이 녹아드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누르고 있는 압력이 셀수록 많은 양의 기체가 녹아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피 자체는 똑같아요. 녹아드는 부피 자체. 이제 그런 것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이면은 탄산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별명이 탄산을 만드는 가스, 탄산가스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뭐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탄산 음료는 다 물에 그냥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것이고 뭐 색상을 좀 넣는다든지 향료를 넣는다든지 뭐 기타 설탕을 넣는다든지 그런 약간 맛을 내는 감미료 종류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것을 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읽는 방법 두 번째. 거꾸로 읽는다고 그랬죠. 뒤쪽부터 읽어주죠. 대체적으로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2리튬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탄산 리튬. 탄산기와 일족의 원소가 붙어 있다. 탄산 리튬 그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 그렇게 읽겠죠. 이것은 탄산 칼륨입니다. 그러면 2족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족을 만나면은 한 개만 만나면 2족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한 개만 만나면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2족 베마카 2 베마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CO3 이렇게 탄산기가 붙으면은 분자가 되겠죠. 읽는 방법은 물론 탄산 베릴륨, 탄산 마그네슘, 탄산 칼슘 이렇게 되겠죠.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CO3 즉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원자단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주변에서부터 전자를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전자를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왕 뺐을 바에는 뺏기 쉬운 쪽으로 달라붙는 게 자기 입장으로는 더 수월하겠죠. 가령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그냥 하나도 받지도 않고 공짜로 갖다가 막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은행이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자, 따라서 어떤 것이 전자를 잘 줄까? 잘 내줄까? 탄산한테 어떤 게 전자를 잘 줄까? 전자를 잘 주는 순서는 또 어떻게 외웠어요? 금속에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칼카나마 그렇게 외웠죠.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는 한참 뒤쪽에 나와요.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훨씬 전자를 잘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밑에 두 가지가 자연에서는 훨씬 생성하기가 쉽죠. 그래서 탄산 이것은 마그네슘 그렇게 읽고요. 이것은 탄산 칼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네 번째 원자단, 중요한 원자단 탄산 이온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탄산 이온은 물론 이처럼 수소와 결합해서 탄산 자체를 만들지만 물에 잘 탄산가스가 녹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이다 병뚜껑 이렇게 따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빠지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물 속에 녹아있는 사이다나 콜라 속에 녹아있는 기포가 올라와서 탄산가스가 올라와서 김이 다 빠져버리죠. 즉 물에 어렵사리 녹습니다. 그리고 녹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냥 탄산이 분해가 되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쉽게 되죠. 나중에 탄산 이온이 포함된 것은 열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탄산기 이온이 들어있는 것은 꼭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분말 소화기 종류를 보면은 탄산이 성분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분말 소화기 종류들이 있죠. 모든 게 그 종류들이 다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 탄산가스는 탄소 자체가 산소와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다.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다. 즉 산화되어 있다는 건데 이미 산화가 완료가 됐어요. 급격한 산화와 함께 빛과 열이 나오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탄소가 이미 타버린 거예요. 연소가 끝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타지를 않습니다. 즉 불연성입니다. 타지 않는데 분자량으로 보면 탄소 하나가 원자량이 12, 산소가 16짜리가 2개 해서 더해서 44가 됩니다. 공기는 평균 분자량이 29가 나가는데 공기보다 훨씬 분자량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은 더 무겁다는 거죠. 타지도 않는 가스이고 이미 더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데 불연성인데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뭐 1.8배 정도, 뭐 2배 가까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가스가 뿌려지면은 밑으로 깔아앉게 되고 불이 타고 있는 현장에서 화재 면을 불타고 있는 표면을 덮게 됩니다. 덮으면은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되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숨 막히겠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질식소화라고 하는데 질식소화의 대표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네 번째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네 번째는 CO3에서 마이너스 2의 성질을 띠는 탄산기였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는 HCO3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분자가 될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원전이 되려면 H2CO3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HCO3죠. 자, 따라서 HCO3면은 분자가 못 됩니다. 왜 못 되는 것 같다 한번 보죠. 이 세 가지 원소, 수소, 탄소, 산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도 이 중에도 서열은 분명합니다. 누가 가장 세고 누가 중간이고 누가 가장 약한지. 자, 이게 가장 세고 이건 중간이고 이건 가장 약한 것이다. 수소가 가장 약하죠. 왜? 센 순서를 보면 폰, 연부, 탄, 황, 요수 하고 나오죠. 따라서 폰, 연부 자꾸 반복되는데요. 탄, 황, 요수 이 수소이고요. 폰은 외우기 쉽게 FON, 불소, 산소, 질소를 한꺼번에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탄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탄소가 폰, 염부, 탄 그러면은 서열 6위에 속합니다. 6위. 모든 원소 종류 중에서 힘이 세기로는 6위입니다. 물론 앞에 계신 불소 형님, 산소 형님, 질소 형님, 염소, 브롬 형님 이런 진짜 조폭 세계 전자 막 빼앗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수소보다는 앞쪽에 있습니다. 서열이. 따라서 지금 여기 배열된 세 가지 원소 종류로 보면은 산소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중간, 수소가 가장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족을 써봅니다. 이건 6족이고요. 이건 4족이고요. 수소는 1족이죠. 이 족을 쓴다는 것은 가장 바깥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죠. 그게 일단은 팔각형 맞추는데 힘이 센 것부터 먼저 전자를 취합니다. 자, 산소는 6족이니까 6개까지는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 2개를 마저 뺏어와서 팔각형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3마리죠. 자, 탄소는 뺏기면은 탄소 한 마리는 가장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삐져나와 있죠. 4개를 뺏기면 양성자 4개가 짝이 없게 됩니다. 수소도 약한데요. 전자를 뺏기기 쉽죠. 가장 최외곽에 전자 하나만 돌고 있는 1쪽의 대표 주자죠. 전자 하나를 뺏기면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기를 누르면은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통째로 6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은 분자가 못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띠고 있는 탄산이 섞여 있는 수소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좀 무겁다. 탄산보다는 하나가 더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건 중은 상중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중탄산기 이온이고요. 물론 굳이 기가 붙어 있으면 전기 성질을 띤 상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온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중탄산기 또는 탄산수소기 그렇게 해도 돼요. 탄산수소기. 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마저 없애줘야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1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자, 플러스 1은 어디가 주로 많이 있을까요? 플러스 1은 1쪽에가 가장 많죠. 1쪽. 1쪽이 다 플러스 1의 성질을 띠고 있죠. 수, 리, 나, 칼. 자, 그러면 거기에 HCO3를 쓰면은 HH가 2개, 수소가 2개니까 굳이 HHCO3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H2CO3 수소 2개를 바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LiHCO3 NaHCO3 KHCO3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읽는 방법 뒤쪽부터 읽어주죠. 읽을 때에는 이 원자단을 공부하는 이유는 원자단이 등장하면 원자단을 통째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산화, 탄화, 수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읽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중탄산 그리고 리튬 이렇게 읽는 거죠.
물론 이것은 H2CO3 그냥 중탄산수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자체가 탄산이에요. 탄산. 그 다음에 밑에는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중탄산 칼륨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영어로서 이야기할 때 나트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트륨을 다른 말로는 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다. 그래서 중탄산 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중탄산 소다를 중조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중조. 자, 그 다음 플러스 1이 원자단 가운데서 두 번째 소개했던 암모늄기도 NH4도 통째로 플러스 1의 성질을 띈다 그랬어요. 따라서 암모늄기를 만나도 똑같이 분자가 됩니다. NH4, HCO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나도 돼요. NH4, HCO3 그러면 중탄산 암모늄 이렇게 되겠죠. 중탄산 암모늄. 자, 이처럼 원자단을 자꾸 외우면 외울수록 또 그리고 원자가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또는 마이너스 몇이 숫자가 될지에 따라서 그 앞쪽에 어떤 원소가 몇 개, 몇 쪽이 몇 개 붙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고 적을 때 훨씬 수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지금 교재에 소개된 모든 원자단을 다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교재에 백과사전식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험물에 가장 근접하고 위험물에 자주 등장한 핵심적인 많이 쓰이는 원자단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PO4라는 원자단이 있습니다. PO4. P는 인이죠. 인. O는 물론 산소고요. 산소가 훨씬 힘이 세죠. 그러면 세다 약하다를 먼저 표시해야죠. 세다 약하다. 그리고 이게 몇 쪽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산소는 육산화학 그래서 6쪽이죠. 그리고 인은 오질인 모질이 그렇게 외워집니다. 오 질소인 그래서 5족이죠. 이 족을 적는 이유는 센 것이 도대체 전자를 몇 개씩 뺏어갈지 약한 것은 전자를 최외곽에 삐져서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왜 그게 털리는 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소는 6족이니까 2개씩을 빼앗아 팔각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5족이죠. 5족이면 털려봤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 5개를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전자 5개 뺏기면은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짝이 없어지게 되죠. 전자하고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는 원래 뺏고 뺏기기 전에는 개수 자체가 같죠.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전자 5개 뺏기면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5개가 짝이 없게 되는데요. 플러스 5가 됩니다. 계산기를 누르면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것은 분자가 못 됩니다. PO4는 전기 성질이 마이너스 3. 어디선가 전자를 3개를 항상 뺏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이 명칭은 인하고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전기 성질을 띤 이온이 되는데 인산기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단의 이름은. 그럼 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의 성질을 없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성질을 없애는 방법 플러스 3을 만나면 됩니다. 플러스 3을 만나는데요. 물론 가장 간편한 게 3족 하나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죠.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3을 만난다는 말은 약하기는 약한데 전자 3개씩을 뺏겨서 핵 속의 양성자 3개가 짝이 없는 것들. 자, 뺏긴다. 3개나 뺏긴다 그러면은요. 잘 뺏겨야죠.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보죠.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마지막 분단에 앉은 0, 8분단인데요.
뺏기는 것은 사실 1분단, 2분단 쪽으로 집중될수록 왼쪽 밑으로 갈수록 잘 뺏겨요. 4분단은 거의 중립을 지키고요. 4분단의 중심이 탄소인데 사탄규, 그래서 탄소나 규소인데 탄소는 오른쪽에 완전 조폭도 아니고 왼쪽에 완전히 털리는 쪽도 아니고 중간이라서 탄소가 어떤 결합 물질의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 뺏고 뺏기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가운데 부족한 만큼 전자를 가운데 서로 내놓고 법원에 가서 공동 등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 명의로 그것을 공유 결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족보다는 3족이 조금 내놓기는 좋아하지만 1족이나 2족에 비하면 3족은 잘 내놓는 편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3개나 털리는 것은 조금 드문 현상이다. 따라서 어떻게 3을 맞추는 게 좋냐면은 플러스 1을 3개, 즉 1족을 3개, 아니면은 뭐 플러스 1 1개, 플러스 2가 1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이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1이 3개다. 1족이 3개라는 거죠. 수, 리, 나, 칼.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적는 거죠. 그리고 PO4. 그러면 전부 다 분자가 됩니다. 읽을 때는 이건 그냥 인산, 액체일 때는 그냥 인산기가 포함된 액체. 그래서 인산 그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인산 리튬. 이것은 인산 나트륨. 이것은 인산 칼륨.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1족 하나, 2족 하나 이렇게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은 1족이고 플러스 2는 2족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1족 하나, 2족 하나 이렇게 써보면은 뭐 수, 리, 나, 칼. 1족 하나, 2족은 베마카. 그런데 베마카는 베릴륨이 경계선에 걸려 있고요. 마그네슘, 칼슘이 밑에 쪽으로 적혀 있어서 주로 이제 베릴륨 쪽보다는 마그네슘, 칼슘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PO4 이렇게 결합을 해도 사실 됩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것 등등은 금속이 막 2개 나오고 막 이런 것은 조금 드문 일이고 이런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일단 인산, 1족 3개, 그리고 1족도 종류별로 섞어도 됩니다. 사실은 종류별로. 가령 H만 3개 다 하는 게 아니고 H 뭐 2개, 그 다음에 리튬 1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겠죠. Li2H 그 다음에 PO4 그러면 인산수소 리튬 또는 Na2하고 H하고 PO4 이렇게 하면은 인산수소 나트륨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인산수소 그리고 나트륨 이렇게 읽으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K2 그 다음에 H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1족이기 때문에 1족이 2마리 3마리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플러스 3이 되고요. PO4 그러면 인산수소 칼륨 예,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인산수소 칼륨 또는 암모늄을 적어도 됩니다. 암모늄 왜? NH4가 1족처럼 플러스 1의 성질을 지닌다 그랬죠. 이렇게 암모늄을 대신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암모늄을 2개 마치 앞에 금속, 나트륨, 리튬처럼 2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인산수소 암모늄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고로
플러스 3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인산기와 결합이 되면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은 나중에 소화약제 공부할 때도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제 PO4하고 구분되는 게 PO4는 마이너스 3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플러스 3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인산기는 플러스 3을 만나야 분자가 된다. 그러면 PO3는 뭐라고 부를까? PO4보다 하나가 산소가 줄어든 거죠. 똑같이 세고 약하고 구분하는 것은 산소가 여전히 세고 인이 약하죠. 그리고 족을 써봅니다. 6족, 5질인 5족 이렇게 되죠. 6족은 전자 2개를 마저 빼앗아서 팔각형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2짜리가 3마리니까 총 전자를 6개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5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5 털려봤자 전자 5개밖에 안 털리는데 전자 5개를 털리고 나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5개가 짝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플러스 5에 이건 통째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PO3는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띠는 상태, 이온 상태가 되어서 분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하고 산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가 이미 PO4로 해서 인산기라는 명칭을 썼는데 개수가 하나 줄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그래서 이 명칭은 메탄이 아니고 메타라는 명칭을 붙여주고요. 메타 인산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분자가 되려면 메타 인산기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을 만나면 됩니다. 플러스 1을 만나면 분자가 되겠죠. 플러스 1은 1족이죠. 그래서 H, 리튬, 칼, 1수리나칼 해서 PO3 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메타인산기가 결합된 수소, 메타인산수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액체 상태다 메타인산 그렇게 부릅니다. HPO3는 메타인산은 액체 상태가 되면은 약간의 점도가 있는 상태에서 비닐막이 덮이는 것처럼 어떤 표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소화약제 종류 중에서 분해가 되면 메타인산이 생성이 되어서 화재 표면을 얇은 피막처럼 피복 덮어서 외부와 공기를 차단해서 훨씬 소화 효과가 뛰어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메타인산은 HPO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PO3 이렇게 붙이면 읽을 때 메타인산 리튬, 메타인산 나트륨, 메타인산 칼륨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효물에서 등장할 때는 메타인산 이거 하나만 주로 등장을 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메타인산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왜 H가 하나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PO4일 때는 왜 H가 3개가 붙어야 되는지 메타인산에서는 H가 하나만 붙어도 분자가 되죠. HPO3이고 PO4가 올 때는 H3PO4가 되는지 PO4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H 플러스 1이 3개가 붙어서 H3PO4가 되고 PO3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H 하나만 온 것입니다. 그래서 HPO3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칭들에서 주로 등장하는 분자에 등장하는 그 속에 포함된 원자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라든지 또 육류 가운데서 보면은 좀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CLO 이런 거 나오고요. CLO2, CLO3, CLO4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자, 원래 구성이 될 때는 CL은 7족이죠. H는 1족이죠. 자, 그러면 누가 셀까요? 염소가 당연히 세죠. 왜? 포온, 염분, 탄화요수.
수소는 한참 뒤쪽이죠. 이게 약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7쪽이 전자 하나를 빼앗아서 팔각형을 갖추려고 하죠. 다행히 수소는 최외곽에 전자 하나가 있죠. 그 전자 하나를 내주고 핵 속에 양성자 한 개가 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플러스 1. 그러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주거니 받거니 전기 성질도 0으로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HCl, 이 분자가 되는 거죠. 7쪽은 다 1쪽을 만나면 다 분자가 됩니다. 이것이 염산이었죠. 염산. 그런데 이 염산에 H에 Cl까지 정상인데요. O가 하나 더 붙었어요. 자, HCl이라고 하는 분자가 얌전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 놀러 왔다가 눌러 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가? 잘 살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게 전기 성질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최외곽 전자 8개 만족스럽게 딱 해서 분자가 돼 있는데 산소가 들어와서 감나라 판나라 합니다. 그럴 입장이 돼요. 왜? 염소 입장으로 보면은 서열상으로는 포온 염부 이렇게 나오는데 포온이 FON, 지금 핵의 힘이 센 순서를 말하죠.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염소인데 염소 입장으로 보면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선배예요. 2년 선배님이 오신 거예요. 선배님이 와서 자기보다 센 선배님이 와서 감나라 판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좀 배가 고픈데 사실 이것도 조금 세죠. 완전히 조폭스 계열이니까. 이건 많이 세고 이건 좀 세고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약하죠. 그래서 산소가 그래요. 나 원래 6쪽인데 나 전자 2개 필요해. 전자 2개 필요해. 그랬더니 염소가 그래요. 아이 형님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 저희 집에 뭐 먹을 게 있다고요. 저도 겨우 수소한테 하나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요. 수소가 그래요. 제가 제일로 약하니까 저는 먼저 전자 하나 내놓을게요.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놔봤자 제가 다 껍질을 벗겨봤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전자 하나 뺏기면 양성자가 핵 속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런데 산소가 그래요. 아니 내가 2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만. 그러니까 염소한테 찔벅찔벅 합니다. 야 너도 좀 형님 입장 생각해서 오랜만에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좀 그래도 좀 대접 좀 받자. 그래서 염소가 원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아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뺏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째로 뒤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통째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통째로 마이너스 1이고요. 수소는 어차피 최외곽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플러스 1 상태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플러스 1 상태고 이게 통째로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산소가 한 마리 붙어서 염소한테도 얻어먹고 수소한테도 대접받고 물론 수소는 약하니까 뺏어 먹으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산소하고 같은 동창들이 다 와요. 2마리 달라붙고 3마리 달라붙고 4마리 달라붙고 달라붙어봤자 수소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줍니다. 하나밖에 못 주니까 계속 플러스 1만 유지하고 있는 채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이건 통째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봤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물론 이런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분자죠.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말 균형이 딱딱 자기 분단 7쪽 1쪽 분단도 체면도 세우면서 질서를 정확하게 한 개씩 딱딱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은 질서가 딱 맞는 화합물이 됩니다. 이런 화합물은 물론 피부에 입으면 화상을 입고 뭐 이렇게 위험스럽기는 하겠지만 생활 가운데서 다루기는 위험하겠지만 자연 상태 물질로 봐서는 지극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전자를 주고받고 그게 딱 결합이 안정적인 형태인데 밑에 이런 것들은요. 염소 입장으로 볼 땐 되게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 자기도 늘 어디 가든지 앞에 형님들 3분만 없으면은 1, 2, 3등만 없으면은 다 대접받고 다니는 나름대로 조폭의 세계에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산소한테 찔벅찔벅 합니다. 형님
우리 집에 와서 이거 괜히 내한테 안 뺏어 먹어도 형님 정도 벌써 라벨이면 우주 최강 전설에 등장하는 불소 형님 제외하고는 형님이 우주에서 서열 2번이시잖아요. 어디 가든지 대접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발 나가세요. 그래서 이게 열받는 상태가 되거나 그러면은 염소가 산소한테 그래요. 치 받아요. 좀 밖에 나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내한테까지 뺏어 먹지 마시고 체면도 좀 차리세요. 전자 잘 주는 것들 널려 있는데 왜 내한테까지 와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산소가 분리되어서 나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산소 성분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어때요? 다시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위험하죠. 산소들이 분출이 된다는 거죠. 분출이 되면 안정적인 형태로 돌아가는데요.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 즉 산소가 방출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것도 어떨까요? 자유롭게 살다가 막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환경이 되면 이 옆에 물질들이 산화가 되기 쉽죠. 급격한 산화와 함께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죠. 따라서 이런 물질들이 열받아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산화되기 쉬운 것들, 가연 물질들, 타기 쉬운 것들은 화재가 급속하게 번져서 제압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명칭들을 어떻게 붙일까? 명칭들은 염소에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이것은 HCO3 그러면은 염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염소산. 이것은 과염소산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아염소산. 이것은 차아염소산. 아는 어릴 아자를 씁니다. 어른 할 때 반대로 유아 할 때, 그 다음에 차아는 그 다음 어린 것들, 서열로 봤을 때 염소산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니까 어릴 아자를 써서 아동할 때처럼 어릴 아자를 써서 아염소산. 이것은 그 다음 어린 거, 차아염소산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액체가 아니고 수소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그냥 끼죠.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뗀 이온들이죠. 그래서 ClO는 차염소산 끼, ClO2는 아염소산 끼, ClO3는 염소산 끼, ClO4는 과염소산 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불안정한 물질인지. 자, 산소가 없으면 오히려 안정적이다. 수소와 결합했을 때. 그런데 산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욕심껏 강제로 산소를 더 붙여서 결합을 한 것일수록 사실상은 불안한 상태다. 원작가가 정확하게 잘 정밀하게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자, 밑에 보죠. 산소가 제일 세니까 한 마리당 2개씩 전자 뺏으려고 하고요. 그게 4마리가 되는데요. 수소는 뺏겨봤자 전자 하나밖에 없어서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염소 입장으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이너스 2에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을 채우는데 수소한테 전자 하나 뺏어 먹었으니까 너가 전자 7개 내놔라 하고 산소가 독촉하는 꼴이 되어서 염소가 7쪽에서 나름대로 조폭이면서 뺏어 먹고 다니는 입장인데 이 7쪽 최외각 전자 7개를 통째로 털리는 상태가 됩니다. 전자 7개를 통째로 털리면 양성자 7개가 짝이 없는 플러스 7이 되죠. 한마디로 평상시 삶에서 염산 형태로 잘 살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로서 전자 하나를 뺏어 먹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전자 7개를 털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차염소산보다도 밑으로 내려오는 과염소산으로 내려올수록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열받으면 분해가 훨씬 격렬하게 되면서 산소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 많이 방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염소 Cl 대신에 똑같은 방식으로 7분단에 있는 것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7분단이 여기다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7쪽 외울 때 1, 2, 3, 4, 5, 6, 7 7불염부 이렇게 외웠었죠. 불소, 염소, 브롬 그리고 이제 요드가 있는데 요드 이렇게 I가 있는데 불소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불산이 HF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끼어든다? 산소가 들어와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봤더니 산소가 자기보다 센 불소 형님을 만나면 밀어낼 수가 없어요. 뺏어 먹을 수가 없어. 왜? 센 순서가 폰, 연부, 탄학요수, 인규. 그래서 F가 서열 1입니다. 우주 최강이라고 그랬죠. 초사이언, 손오공과 같은. 그런데 산소가 아무리 와서 거려봤자 불소한테 이건 잽도 안 되죠. 그래서 HFO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뭐 7쪽이라고 해서 염소 대신에 불소가 들어가서 HFO, HFO2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불소를 제외한 밑에 쪽으로는 산소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들보다는 서열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폰, 서열 2위잖아요. 뭐 염, 부, 탄, 황, 요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브롬이나 요드나 염소는 산소보다 서열이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어때요? 후배랍시고 두드러 패고 전자를 뺏어 먹는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 염소 자리에 브롬이나 요드가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H 하나 적어보고요. 똑같이 BRO, BRO2, BRO3, BRO4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명칭이 이거 뭐예요? 브롬산, 여기서는 브롬산, 아브롬산, 차아브롬산, 과브롬산 이렇게 명칭이 붙고요. 그 다음에 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브롬 대신에 요드, HIO, HIO2, HIO3, HIO4 그러면은 요드산, 아요드산, 차아요드산 제일 밑에는 과요드산 이렇게 명칭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읽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한자식으로 읽는 이름하고 조금 비교해서 같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7족을 다른 말로는 할로겐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탄소, 수소, 화합물 종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탄소, 수소, 탄화수소의 종류 가운데서 7족 할로겐족이 붙어 있는 것을 탄화수소, 할로겐 화합물 7족을 화합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냉동기 속에서 사용할 때는 냉매로 쓰이지만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하면 할론 소화약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7족은 원소기호가 불소, FCl, Br, 브롬, 요드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명칭으로는 F로는 사실 플루오르 이렇게 부르고요. Cl은 클로라이드 이렇게 단독적인 명칭이 이렇게 되는데 염소가 붙어있는 어떤 염소 화합물이 되면 클로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클로로, 플로르 이건 그대로 써져 있는데 클로로 그 다음에 브롬, 요드 요드라고 읽지만 원래 아이오딘 이렇게 해도 됩니다. 플로르 이것은 한자식 이름으로는 불소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이것은 브롬은 취소라고 합니다. 취소. 그 다음에 요드는 옥소라고 합니다. 옥소. 자, 그래서 브롬산을 취소산이라고 해도 같고요. 과브롬산을 과취소산, 아취소산, 차아취소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롬 대신에 뭘로 바꿔도 된다? 7쪽에 I, 요드 기호를 원소 기호로 써도 된다. 그러면 IO4, IO3, IO2, IO 이렇게 되는데 I가 붙을 때, 요드가 붙을 때는 요드산, 과요드산, 아요드산, 차아요드산. 그 다음에 수소를 떼내고 이 끼만 부르면은 요드산끼, 아요드산끼, 차아요드산끼, 과요드산끼. 그리고 또 옥소란 말로 대신해도 돼요. I가 붙어 있을 때 과옥소산끼, 옥소산끼, 아옥소산끼, 차옥소산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